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수시 원서 작성할 때 나의 이 원서에서 안정권 대학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학생들이 수시 원서에서 안정권역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잘 나오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높게 설정이 된다면 수시에서는 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으로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원서를 형성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유형이 특목 자사라든지 또는 뭔가 내신 등급이 되게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교과 전형을 쓰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외대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원점수랑 등급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환산값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교과 전형을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원서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안정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자,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 내가 모의고사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또는 수시에서 마감을 하는 게 더 유리한 학생들의 경우는요, 일단 수시에서 이 6번째 카드는 꼭 안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안정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값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발표한 그런 내신 등급 컷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그런 입학처에서 발표한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본인이 안정인지 뭐 상향인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여러분들의 이 교과 성적을 3년간의 성취도를 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원점수가 98점인데 300명이 듣는 이 과목에서 이 학생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점수가 94점인데 인원수가 20명인 이 과목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등급으로만 이해하면 지금 나머지의 이런 지표값들은 아예 다 무시한 채로 여러분들이 뭐 원서 전략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등급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안정이야 상향이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권역을 형성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설정값을 가져가는데 유리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입학 결과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나온 입결 자료와 그리고 입학처에서 발표한 그 결과 자료를 확인하실 텐데, 지금 이 결과 자료는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과 자료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지금쯤이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 이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컨설팅을 해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50컷, 70컷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대학에서는요, 이 50% 컷, 70% 컷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최종 등록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등급 순으로 다시 재배열하는 겁니다. 재배열했을 때 상위 50컷과 70컷을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영문학과가 50컷이 3.5, 70컷이 4.1이라고 해서 이 전공이 펑크가 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학교가 특목자사 비중이 원래 지원자들이 좀 높은 학교고 그 학교의 학생들도 좀 많이 가는 학교라면 당연히 표면적인 이 내신 등급 자체는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50컷, 70컷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컷, 70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특목자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라고 한다면 입결이 예를 들어서 좀 낮게 나왔어. 뭐 4, 5등급으로 나왔어. 50컷, 70컷이. 그러면 그만큼 절반 값이 특목자사가 들어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고에 있는 그
학교 유형에서도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중위권이라든지 이런 그 층이 중상위권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원점수가 10점, 15점 차이 나는데도 등급이 동일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런 단순 등급만 보고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때 전 어디가에서 보통 학생들 점수값을 산출을 하거나 학교에서 그 입학처에서 공개한 계산기로 학생들을 직접 데이터 값을 넣어서 이제 환산값을 내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실제 시중에서 대형 회사에서 내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은 이 커트라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점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이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렇게 최저 등급 학생이 어디까지 좀 이렇게 합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에 유전생명공학과가 6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붙었네.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가 작년에 6등급 넘어간 학생이 붙었네. 이걸 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경희대 학교의 수준이니까 좀 특목자사 학생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일반고의 비중은 보통 이 앞쪽에 있는 이 머리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입시 전략을 좀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한 최저내신 등급을 보고 여기는 전년도에 좀 펑크가 났구나 학생부 종합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인서울권역의 좀 중상위권 이상의 그 학교들의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펑크 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질 데이터로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펑크 진짜 일반고의 6등급 학생이 합격하거나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또 몇몇 학교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거나 또는 입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입시 결과 컷이 좀 약한 학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물론 펑크가 나거나 뒤까지 빠졌을 수는 있지만 인서울권역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런 식으로 끝을 물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최저 등급 학생이 고교 유형이 어떤지 예상해 보시면서 내 고등학교 유형과 좀 비교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이쌤이 또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서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매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겠지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서 단순히 내 내신 등급이 일단 이 지금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안정권역이야. 그래서 난 이게 안정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은 시간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최저 맞출 수 있고 그랬을 때 넉넉하게 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현재 지금까지 최저를 못 맞췄다면 아무래도 수능 때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수능까지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썼을 때 내 내신 등급이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 나온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내가 여기를 꼭 그래도 쓸 거야. 그리고 공부해서 최저 맞출 수 있어. 그동안은 못 맞췄지만 그러면 지원해보세요. 다만 지원하실 때 또 다른 안정권역의 학교를 내가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출 수 있는 또는 최저가 없는 학교들 중에 내가 안정권 설정할 수 있는 학교로 또 다른 안정권 라인을 하나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쌤은 애초에 최저 충족이 안 된다면 안정권이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을 유의하시고 원서 접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교과 전형에 생활기록부 평가가 들어가는 이 서류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경우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교과 전형, 서류 평가가 되는 이 교과 전형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정량 평가되는 나의 내신 등급 그리고 환산값이 어떤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점수가 되게 압도적으로 높다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동국대학교의 교과 전형의 방식이거든요. 동국대학교는 보통 한 2.1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2.1 정도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동국대식으로 계산했을 때 1점대 극초반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동국대학교를 많이 가져가는 추세인데 요즘에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정량 평가되는 점수가 모두가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서류가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의 서류가 어떤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매 년마다 어떤 학생들이 이 전공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서류면 동국대학교의 추가 합격까지 봤을 때 좀 합격할 수는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정권역으로 내가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세트로 다른 학교를 찾아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교과 전형의 서류가 있는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교과 전형의 서류가 평가되면 안정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잡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본인의 수시 밸런스 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수시 원서를 짤 때는 당연히 상향도 여러분 쓰셔야 되고요. 그만큼의 안정권 학교, 우리가 흔히 이 하라인이라고 하죠. 이 라인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밸런스, 이 수시원서 밸런스가 좀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 너무 상향으로 치우쳐지지도 않고 너무 또 안정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뭐 컨설팅을 한다면 그 컨설팅 하시는 분과 끊임없이 상의를 해서 마지막에 원서 접수 성공적으로 하시길 이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수시 원서 안정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체크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